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모델 더마톨로지는 일반인들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상당히 정확한 거죠. 상당히 정확한데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 가고 자기가 진단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피부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피부암 진단이 가능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부암은 처음에 오시게 되면 육안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모스코피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피부암이 의심이 되면 그 조직 검사에서 피부암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성형외과 김성환 교수님께서 피부암 진단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모델 더마톨로지는 피부암과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이용된 학습 데이터량은 총 110만 장으로 학습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를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고 여러 차례 검토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탈리아와 칠레에서 원격 진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저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우선 발병 시기, 그리고 가려움증,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증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평평세포암인데요. 사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분석 중이고요. 이미지 분석 상에서 1번 피부암, 2번 평평세포암, 3번 기저세포암이 나왔습니다. 피부암 같은 경우 0.47,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0.18, 그리고 기저세포암은 0.14가 나왔네요. 상당히 정확한 거죠? 상당히 정확한데요. 정확한 것 같네요. 그럼 암 말고 혹시 다른 피부 병변에 대한 진단도 가능한가요? 이 어플리케이션? 네, 제가 다른 양성 모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넣어 보겠습니다. 검버섯 0.91로 검버섯, 이건 91%의 확률로 검버섯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 가고 자기가 진단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집에서 자가 진단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조기에 내원해서 조기 치료를 도와주게끔 하는 도우미 역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환자 보시면서 이 AI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대학병원 특성상 피부암이 의심된다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조직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단도 진단이지만 결국에는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피부암이면 무조건 다 움푹하고 파내야 되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 피부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인 광선곽화증은 반드시 절제를 하지는 않고요. 병변 수가 1개에서 3개에서 적을 경우에는 그 냉동 치료라는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병변 수가 많으면 국소 치료제 도포하는 거랑 냉동 치료 병용해서 하는 치료하고 또 광역동요법이라는 치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의 절제술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광범위 완전 절제술은 암 조직 주변에 안전 마진을 설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암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의학 통계상 95% 암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모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암의 조직을 제거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절단면에 암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계속 관찰해 가면서 계속 절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불필요한 피부 절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동시에 현미경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배에서 4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광범위 완전 절제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도 수술인데 피부암을 수술하고 나서 어떤 흉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흉터 치료를 잘 받게 되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미용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 피부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재건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직경이 1cm 미만인 경우에는 1차 봉합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봉합술을 시행을 하고요. 1에서 2cm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 이식술이라든지 또는 국소 피판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얇게 떼서 이식을 하는 건데요. 수술 방법이 간단하고 생착률이 높지만 추후에 움푹 패이거나 또는 피부가 구축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소 피판술은 결손 부위 주변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돌리거나 또는 밀거나 또는 옆에서 움직여서 결손 부위를 재건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수술 이후에 재발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제 피부암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이제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모즈 미세 도식 수술법으로 이제 치료를 한 경우에는 약 99% 완치가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기저세포암보다는 재발이나 전이가 더 흔한데요. 보통 약 한 5년 전이율을 보면 약 한 0.5%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제 위험도가 높은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이제 전이가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흑색종은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데요. 1기는 5년 생존율을 보면은 한 97에서 99%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뭐 2년 이내에 사망을 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면서 예후가 이제 현저하게 이제 높아지고 좋아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예후는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부인암 전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피부암이 그렇게 예후가 안 좋은 것만은 또 아니네요. 예, 그렇죠. 사실 피부암 이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암이라고 제가 이제 암 환자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울해 하시고 침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술 결과도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개발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조금 더 빨리 병원으로 오라. 아, 네.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피부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조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큼의 병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식사하면 되세요.